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2022년 2학기 개강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련회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크리스천 어린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전국 어린이대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해 범국민이 참여하는 저출생대책운동본부 출범을 앞두고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정부의 저출생대책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폭염으로 유럽에는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유럽의 젖줄 라인강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까지 더해져 유럽 국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미래 목회자에게 영적 생명력은 필수이자 우선으로 갖춰야 할 덕목일 텐데요. 한 신학대학원이 개강에 앞서 영성을 깨우는 수련회를 마련했습니다. 장윤수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찬양의 박수로 하나님을 부르는 미래 목회자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2022년 2학기 개강 영성 수련회 현장입니다. 대학원생들이 학업에 임하기 전 신학의 본질과 신앙의 초심을 찾는 기회가 되어온 백석대 신대원의 수련회. 개강 전 열리는 수련회는 이미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성경 통독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해 현장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다시 커진 바이러스 확산세에 특강 등 대부분의 순서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회도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며 영적 생명력을 강조해온 백석학원의 기조에 따라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는 주제와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수련회 영성 부흥 집회에는 백석대 신대원장 임석순 목사가 예수생명의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임 신대원장은 코로나19로 한국교회와 미래 목회자들이 본질과 마음을 잃고 있다며 기도 회복과 신앙 회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생명이 없습니다. 참석자들은 수련회에 대해 코로나19로 지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라며 영성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신대원들은 이렇게 많이 영성 수련을 하지 않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좀 더 길게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짧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신대원들 중에서는 이렇게 아직 유지하는 게 되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던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이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새롭게 모이게 하시는 그런 것에 너무나 은혜가 같이 동참하게 돼서 너무 은혜가스럽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한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련회 특강에는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 등이 나서 예수생명 사역 등에 대해 전합니다. 개강 전 열리는 영성 수련회, 미래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학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크리스천 어린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주최한 전국 어린이 대회가 열렸는데요. 아이들이 찬양과 율동, 성경 암송 등 각자 가진 재능을 펼치며 모처럼 활기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개최한 제31회 전국 어린이 대회.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제대로 열린 행사에 어린이 7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린 예선대회를 뚫고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입니다. 이제 대회 나가야 되니까 빡세게 연습했어요. 동남교회 율동 화이팅! 하루에 한 두세 절씩 복습해가면서 계속 외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나오도록 열심히 할 것입니다. 대회 종목은 총 9가지입니다. 율동대회에서는 찬양에 맞춰 무대를 누비고 중창 경연에서는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화음을 만듭니다. 어린이 대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암송 대회. 씩씩하고 힘찬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예물이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합숙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이 드리라.
이 밖에도 아이들은 말씀 퀴즈를 푸는 성경고시, 그림과 글짓기 대회 등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뽐냅니다. 대회 열기는 행사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형형색색 맞춰 입은 단체복을 기념해 사진도 한참 찍으며 대회를 만끽합니다. 너무너무 좋죠. 우리 아이들 활기 넘치는 웃음소리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반갑고 감사하고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나는 건가를 절실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또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또 회복이 되고 모이기에 힘쓰고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과 찬양으로 가득한 전국 어린이 대회 현장.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어린이 사역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종교계를 비롯해 범국민이 참여하는 저출생대책운동본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CTS 뉴스는 이에 맞춰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정부의 그동안의 저출생 대책 움직임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저출생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요. 수백조 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흐름을 막지 못한 인구 대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최근 20년 사이 200조 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공개한 저출생 고령화 대책 성과 분석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임금 대체율은 통상임금 평균 대비 45.6%, 출산 전후 휴가의 임금 대체율은 68.2%로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3년 시작한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은 인건비 상승과 수요 증가로 오히려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늘었고, 지자체가 시행 중인 출산 장려금은 출산 후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선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직업의 안정성, 주거의 지속성 등 복합적인 사회 구조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기존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인구위기 대응 태스크포스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4기 인구정책에는 기존 3기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던 초저출생 대응이 포함됐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결혼, 출산, 육아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저출생 흐름 완화가 핵심 과제입니다. 이외에도 경제활동 인구 확대를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소멸 위험 지역의 집중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유럽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이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유럽의 젖줄이라 불리는 라인강은 바닥을 드러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최악의 가뭄으로 식량난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의 교회들은 유럽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날씨, 녹색을 띠고 있어야 할 공원의 잔디밭이 온통 황토빛으로 변했습니다. 무성하던 나무들은 바싹 말라버렸고 호수는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악취도 올라옵니다. 공원을 찾던 인근 주민들의 발걸음도 뚝 끊겼습니다. 유럽에 폭염이 닥치면서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젖줄 라인강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했던 지난해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최근 서쪽 수로의 핵심 거점인 카우프 지역의 수위가 40cm 미만으로 측정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바닥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식수와 농공업용수의 공급은 물론이고 내륙 수은의 중요한 역할을 하던 라인강의 물길이 끊겼습니다. 바지선 운송사들은 운항을 중단함에 따라 라인강의 물류 위기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뭄은 유럽 국가들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lso eine intensive Vorbereitung auf die Situation, die uns jetzt bevorsteht, genauso wie die Entscheidungen, die wir getroffen haben, um dann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zu entlasten. Das erste und das zweite Entlastungspaket von insgesamt 30 Milliarden Euro ist noch nicht vollständig umgesetzt. Viele der Maßnahmen sind breit diskutiert worden. 9-Euro-Ticket, die zeitlich befristete Ersparnis an den Tankstellen durch Steuerverzicht, aber selbstverständlich auch die vielen anderen Leistungen. 독일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인플레이션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은 지출의 3분의 2 이상을 기본 생활비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폭염과 가뭄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연대하며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대는 성명에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 주민조례 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 서명을 진행했다며 서울시민 약 6만 5천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의회는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학생인권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통연대가 8.15 광복 77주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평통연대는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대북 대외 안보 정책이 요동치고 있다며 단절된 남북 관계는 언제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지금의 외교 안보 전략과 북한의 핵능력 대응 방안에 관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냉전 시대에 5천만 국민, 8,500만 한결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8일 포항중앙교회에서 107회 부총회장 동부지역 정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총회장 목사 후보로 나선 치유하는 교회 김희식 목사는 교회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치유가 중요하다며 107회 총회가 치유하는 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총회장 장로 후보로 출마한 덕천교회 김상기 장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총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립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107차 총회 선거 후보자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공청회에서 목사 부총회장 후보 전상건 목사는 기장이 출범 이후 많은 사역을 펼쳐왔지만 교회 성장과 발전에는 미약했다며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총회장 후보 강현홍 목사는 기장이 교회 성장이나 부흥이라는 측면에서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에게는 출범 당시부터 표방했던 복음주의라는 좋은 자산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음주의를 오늘날 새롭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야말로 세상은 기장과 같은 교회를 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 새 대표회장에 이강욱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34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강욱 장로는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전국의 평신도 지도자 리더십의 영역을 확대하고 이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배에는 한국교회연합 송태섭 대표회장, 한기총 전 대표회장 엄신영 목사 등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평지협은 이날 2부 순서로 전 국방연구원장 김구섭 박사를 초청해 77주년 광복절 기념 대일 외교전략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2021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학사보고와 학위증서, 상패 수여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복음의 능력으로 당당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학위 수여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훈사를 전한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이웃과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석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석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대학의 설립 정신이 강조하는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가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시민과 함께하는 오픈마이크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연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도하고 싶은 누구나 기후위기에 관한 생각과 고민,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고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가 23일 2022 교육포럼을 개최합니다. 경쟁 없이 배우는 세상을 향해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는 신나는 학교 하태욱 교장과 한만증 전 서울시 교육감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집트의 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이집트 내무부는 교회 2층에 있는 에어컨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콥트 정교회 총대 주교는 비극적인 인명 손실이라며 유가족들을 애도했습니다. 군포 제1교회 부설 사회복지기관인 성민원이 수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이동 세탁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이동 세탁차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사업장과 개인에게 세탁과 건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전국 750명의 기독교사들이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 전략을 세우며 기독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짐했는데요. 교육하며 선교하고 선교하며 교육하자는 목표로 학원 복음화를 꿈꾸는 전국 여름 연찬의 현장, 홍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의 교사 750여 명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육자선교회는 제87차 여름 연찬회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대구 동신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모인 5천여 명의 기독교사들은 다음 세대 선교 전략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특강, 그리고 심령 부흥회 등을 통해 교사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78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44주년을 맞은 한국교육자선교회는 매년 2차례 연찬회를 열어 교육하며 선교하고 선교하며 교육하자라는 목표 아래 학원 복음화를 통한 교육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하고 선교하며 가르치자는 그런 어떤 귀한 말씀 가지고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작은 불씨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한테 세울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날 부흥회에서 설교를 전한 반영월교회 이승희 목사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십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기독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진 교육선교 사례 발표 순서에는 가르치고 선교하는 현장을 소개한 후 기독교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이 연찬을 통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전체 학생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연찬회를 통해 전국의 기독교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사명을 회복하여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부산을 비롯한 14개 지역에서 기도 모임을 이어온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마마클럽인데요. 오늘은 마마클럽 발대식과 말씀 부흥회를 준비 중인 마마클럽 대구 섬김이 조성은 사모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교파 어머니 기도연합이라고 불리죠. 마마클럽이 어떠한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마클럽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저희 마마클럽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어머니 연합 기도 운동입니다. 2008년에 부산에서 조금혁 권사님을 통해서 한 5분이 모여 기도하던 작은 모임이 14년이 지난 지금은 15개 도시로 번져 마마클럽 기도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한 후에요. 대구와 또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기도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매달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사역 이어오고 계신데요. 부산을 시작으로 마마클럽이 전국에서 기도 모임을 세우고 있죠. 대구에 마마클럽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내일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인도하시던 조근희 권사님께서 마마클럽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회를 하시다가 직접 부산 마마클럽 기도회를 가보시고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대구에도 이런 연합 기도회가 있으면 너무나 이 대구가 살아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회를 줌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 이 기도회를 알게 되고 저 또한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저희 목사님께 나누고 저희 교회와 당회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서 지금 매달 이렇게 매주마다 저희가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마중물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는 10월 6일에 마마클럽 발대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정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매주마다 마중물 기도회로 기도회로 준비하고 있고요. 10월 6일에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10시에 발대식과 함께 말씀 부흥회가 시작이 될 것이고 강사로는 이지웅 목사님이 강사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많은 교계 목사님들이 함께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날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준비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 이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대구 지역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게 일회성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마다 모여서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되기를 가장 소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은 70여 교회가 모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대구가 1600여 교회가 있는데 정말 1600여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불길이 시간이 갈수록 활발 타올라서 저희가 대구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열방까지 이 기도의 불길이 계속 번져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운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교회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제39회 초교파 여평신도회 하나되게 하소서는 연합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심기도 시간에는 대구 마마클럽 조성은 사모의 인도로 나라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지역 복음화 등 공공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잔치를 열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오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들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회복과 다음 세대를 주제로 개최한 이번 집회에는 크리스천 기업가 현승원 대표와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간증과 설교를 전했습니다. 대신대학교는 선교문화센터 건립 착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신대학교 내에 73평 규모로 건립될 선교문화센터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 배위량의 영남지역 선교 기록 등 대구 경북 지역 선교 자료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명예총장 전재규 장로는 대구 경북 기독교의 시작인 청라언덕과 대신대 선교문화센터를 잇는 기독교 역사의 벨트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찬양 선교단체인 찬미워십이 대구 맑은숲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찬양 집회에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일어나 걸어라 등을 작사 작곡한 최용덕 간사를 비롯해 찬양 사역자 8명이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최용덕 간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간증과 찬양을 나눴습니다. 안동시 장로총연합회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를 초청해 안동시 복음화를 위한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동교회에서 열린 수련회에서 김삼환 목사는 안동에서 배웠던 신앙생활의 기본은 흔들림 없는 예배와 기도였다며,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기본만 갈고 닦는다면 우리가 당할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CTS 안동방송 권사합창단이 특송으로 참여했으며
이번 수련회에서 모인 헌금은 안동시 취약가정을 돕는 데 사용될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 5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계약한 라게브리오 치료제 총 24만 2천 명분 가운데 15만 명분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당국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확진 초기에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는 것이 중증 진행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면서 60세 이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10,000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차량 침수 피해로 11,000건가량으로 추정 손해액만 1,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33%는 외제차로 전체 추정 손해액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곡물 수출선 5척이 우크라이나에 입항했습니다. 이번 입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튀르키예가 곡물 수출을 합의한 이후 최대 규모로 약 7만 톤 규모의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 씨유 등을 실을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작년에 수확해놓은 곡물 1,800만 톤을 처리하고 올해 수확한 곡물을 판매하기 위해 수출량을 매달 300만 톤까지 늘리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이나 장애인, 군 복무자 등은 대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에서 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가다는 늘 열정이 넘칩니다. 기독교인이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는 지역에서 특별히 여자아이들에게 굳건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G&A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I was raised in the church, and the priest always encouraged us to study Christianity more deeply, so that the next generations would have more knowledge of Christianity.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가다는 어린 시절 팔레스타인 내 소수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뒤 베들레헴 지역에서 크리스천 여학생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We focus on the teachings of the Bible, which are Jesus' teachings, and how to solve their simple problems according to their age, based on the values of the Bible. Many girls have asked about women's issues, how Christianity is fair to women and gives women their dignity. So we always explain it through Jesus' treatment of women in many stories from the Bible. As girls, they will likely become mothers in the future, so we encourage each of them to love herself as a woman, to be proud that she was born in this land, and to pass on this pride to her children in the future. 이뿐만 아니라 두 딸을 둔 가다는 자녀들에게도 신앙적인 믿음을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There are many distractions from church, so I try to keep encouraging them more and more towards the church. I let them participate in all the activities that the church runs, so that they stay close to the church, just as I was raised. Also, when it comes to the problems they face at school or the problems they face in life, I give them solutions to these problems based on the Bible. 팔레스타인에는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지만 가다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the descendants of the early church, so that strong faith has to remain and be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so that we do not lose our presence as Christians in the Holy Land. G&A 소식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1일은 제주도에, 23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